자, 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LH 투기 사태 기억하시죠? 자, 현재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이 합수본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구속 사례였던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판결 나왔습니다. 자, 이 공무원 혐의부터 정리해보죠. 네, 이 포천시 공무원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포천시에서 일하면서 공무원으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9월에 서울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의 역사 예정지, 역사가 들어설 예정지의 땅 2,600여 미터를 삽니다. 40억 원에 사들이는데 이때 올 초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합동 특수본이 꾸려진 뒤에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였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지금 투자금, 일단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40억 땅 수익이니까 40억 원을 주고 땅을 샀다는 건데, 야, 정말 그 돈의 거의 전부가 다 대출이었다고요. 네, 지금 이제 40억인데 본인이 1억 5천만 원 투자하고 38억 5천인가요? 96% 이걸 갖다가 이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 토지가 바로 이제 그 전철 역사에서 50m 이내니까 그야말로 역세권 중에서도 황금 그 구역인데 실제로 이제 올해 초에 지하철 그 연장 사업 계획이 드러나니까 이제 여기 딱 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억 딱 투자했는데 해당 부동산 시세가 100억이 됐습니다. 60억이 올랐죠. 요즘 보면 참 돈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화천대유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또 뭐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는 혼자 이제 그 자가 발전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96%를 대출해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망하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확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박 씨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박 씨 이 사람이 철도 유치 부서 포천시 그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사람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예전 이런 유사한 공무원들 범죄를 보면 자기가 직접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인을 통해서 차명으로 하든지. 와, 진짜 저는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대범하게 했는지. 차명으로 했다가 혹시 본인이 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소위 우리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때 뭐냐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이 사람이 한 일이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 발표 업무를 맡았습니다. 포천시에서. 그리고 그 당시 회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노선과 어디 여기서 센설되는지 이걸 본인이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뭐 완벽하게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철역 이제 본인이 설명했던 이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 땅 7필지 2,600제곱미터를 배우자고 공동 명의로 40억 원에 그걸 거의 다 대출을 받아서 산 것이고요. 이건 명확하게 부패방지법에 있는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뭐 너무나 명백해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요즘에 금융정책당국에서 가계대출 줄인다고 지금 뭐 대출 거의 다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얘기 듣더니 지금 정말 폭발하셨어요, 지금. 많이 났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그럼에도 이 사람 또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좀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니다. 내가 내부 정보 이용한 거 하나도 없다. 업무상 그랬어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무죄 주장을 하는데요. 이쪽이 전철역이 들어서려고 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땅 자체가 1년 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상당히 개발이 알려졌던 곳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거를 뭐 명확히 알고 이렇게 매입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본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 이 전철역 예정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거를 질타를 했고요. 만약에 예측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 걸로 봐야 한다면서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철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사 위치 관련 결제도 진행했다면서 내부 정보도 활용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매입 당시 상당액을 대출받은 것도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징역 3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이거 전부 몰수하라. 자, 박 변호사님, 그럼 다 그냥 국고로 환수되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이 사람이 샀던 부동산이 40억 원 주고 사서 100억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100억 몰수하면 이거는 범죄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몰수가 되는 거고, 그럼 말 그대로 뭐 한 푼도, 그러니까 이제 담보 설정돼 있는 거 일부 이제 은행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가져가는 거니까 한 푼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이건 뭐 말 그대로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LH 사태가 터지고 부동산 합수본에서 최초로 구속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몰수 판결이 내려진 또 첫 사례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뭐 화천 대유도 비슷하게 될까요, 이거? 근데 이건 부패 방지법에 이게 적용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 좀 범죄 화천 대유가 연관성이 너무 있어야 커가지고 됩니다. 솔직히 이거 그냥 뭐 그렇죠. 별로- 하천 대유는 예. 사실은 아직 금액이 이제 뭐 범죄로 수익했던 게 입증되거나 뇌물 갖거나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정확하게 드러난 게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부패 방지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수익금을 다 몰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항소한다는데 2심 재판부라고 뭐 달리 판단하지는 않겠죠? 어떤 다른 어떤 증거라든지 다른 어떤 항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근데 글쎄요, 다른 증거 자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없다 그러면 1심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몰수 명령도 뭐 적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만약에 그냥 일반 포천시의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아, 나는 그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거 그거 잘 모르고 이 역사가 생긴다는 소문이 많아서 한 것뿐이다라는 게 먹힐 수 있는데, 아하. 이 사람은 아예 그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책임자. 심지어 본인이 어디 여기 생기고요, 노선 어떻게 됩니다를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항소심에서도 현실적으로 이 판결이 바뀌기는 어렵겠죠.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형도 실형이지만 예. 이제 통상 이런 경우에는 몰수를 하지 않으면 나 몇 년만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은 몇십억 있다 그러면 하루하루 남는 장사예요, 그러면. 교도소 생활이 하루하루가 즐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잔인하지만은 그런 희망을 갖다가 반드시 끊어줘야 된다. 그래야 또다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